자, 스프링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료는 이제 끝나면 다 챙겨서 한꺼번에 배포할게요. 일단은 마이바티스 관련된 얘기만 먼저 할게요. 한꺼번에 너무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 몇 가지 용어 정리를 먼저 할게요. 포조 클래스, 자바 빈즈, DTO, VO, DAO. 앞 수업에서 한 번씩 다 얘기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얘네가 전부 다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클래스를 뜻해요. 근데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그 의미론적인 부르는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자, 자바 빈즈, 빌더 형식의 개발 도구. 예를 들면은 VS 코드라던가 아니면은 인텔리J 같은 경우 이런 개발 도구에서 굳이 코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어떤 코드들이 존재한다 라고 느껴질 수 있게끔 이제 사전에 약속된 형식에 맞춰서 작성된 클래스들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조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재사용 가능한 코드를 뜻해요. 자, 그래서 이제 자바 빈즈라는 거는 기본 생성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굳이 작성 안 해도 된다고 했었죠. 기본 생성자는. 그 다음에 클래스의 속성, 멤버 변수들은 getter, setter 혹은 표준 명명법을 따르는 메서드를 써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getter, setter 무조건 넣으란 얘기고요. 자, 이게 자바 빈즈라고 하는 규격인데 이 중에 뭐 특별히 어떤 기교 같은 거 안 넣고 자바의 순정 기능만을 사용한 클래스를 특별히 포조 클래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빈즈랑 포조 클래스가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자, 얘는 상속이라던가 재정의 등의 규칙이 강제되지 않는 순수한 형태의 기본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콘솔 프로그램에서 쓴 메인 클래스나 자바 빈즈. 자바 빈즈에 상속을 걸어버리면 걔는 포조 클래스가 아니게 돼요. 자바 빈즈가 포조 클래스랑 같은 말인데 이제 얘네들을 용도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로 보내는 용도다 라고 하면은 자바 빈즈는 객체만 되면 값을 담아서 파라미터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객체 DTO라고 불러요. 자, 계층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객체라고 하는데 여기서 계층 간이라는 얘기가 A 클래스의 메서드가 동작하는 동안 B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할 때 A와 B가 서로 다른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바꿔 말하면 서비스에 속해 있는 메서드가 작동하는 동안 매퍼에 있는 어떤 메서드를 호출한다. 그럼 얘네는 서로 계층이 다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DTO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전달하는 파라미터용 객체를 뜻합니다. 사실 이런 용어 몰라도 코딩하는데 별 문제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를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그 관공서 대형 프로젝트나 대기업 프로젝트처럼 억 단위 규모의 프로젝트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걔네들은 용어 진짜 따져요. 진짜 많이 따져요. 대기업이랑 관공서 프로젝트는 정보 처리 기사에 나오는 용어들을 달달달 외우고 다녀야 돼요. 걔네는 코딩을 글로 하는 애들이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소스 코드 작성하기 전에 먼저 설계서 문서를 몇 달 동안을 작업을 해요. 그게 다 인쇄해갖고 파일철로 해놓으면은 거의 카트에 넣어갖고 끌고 다녀야 되거든요. 뭔가 어떤 내용을 이론으로 만들기 좋아하는 애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용도에 따른 그 용어 구별을 되게 칼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 같은 경우는 기억해 놓으면 좋다는 얘기고요. 자, 파라미터로 쓰이기 위한 객체는 멤버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바 표준 코딩 관리에 따라 게터 세터를 포함해야 된다. 결국은 자바 빈즈 클래스란 뜻이에요. 근데 자바 빈즈를 파라미터용으로 넣는다라고 하면은 DTO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 마이바티스 작업할 때 빈즈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고 걔를 파라미터 보낼 때도 쓰고 리턴 받을 때도 썼죠. 근데 진짜 각 잡고 만들면 파라미터용하고 리턴용을 아무리 멤버 변수가 똑같아도 따로 만든다고.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디파트 먼트라고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고 끝냈잖아요. 이거를 각 잡고 제대로 만들면 디파트 먼트 DTO 이렇게 해서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파라미터 전용인 거야. 자, 그 다음에 VO, value object라고 해서요. DTO에서 섹터를 제외한 형태를 뜻해요. 근데 대체로 이제 리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얘는 디팔트먼트 VO 이렇게 만들어요. 클래스 이름을. 애당초 클래스를 만들 때부터 이렇게 클래스 이름에 DTO라고 붙여요. VO 같은 경우는 이렇게 VO라고 붙이고요. 그래서 파라미터용이랑 리턴용을 아예 애당초 구별해서 따로 쓰는 경우예요. 저도 그렇게까지 하는 프로젝트 딱 한 번 해봤거든요. 하면서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도대체 이런 비효율적인 작업을 왜 하고 앉아 있어야 되나? 근데 뭐 어쩌겠어요. 돈 주는 사람이 하라면 해야지. 자, 그 다음 이제 DAO입니다.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라고 해서요.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저수준의 SQL을 다루는 객체예요. SQL문에 사용할 파라미터를 DTO로 전달받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마이바티스 매퍼가 DTO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프로젝트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의존성 설정에서 이제 계속 누적이 되죠. 여기까지는 어제랑 동일하게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오늘 새롭게 추가되는 거 JDBC API라는 애가 필요하고요. MySQL 드라이버라는 애가 필요하고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MySQL이 아니라 마리아DB 쓰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MySQL 드라이버가 아니라 마리아DB 드라이버로 바꿔서 검색을 하세요. 사실 마리아DB 쓰면서도 MySQL 드라이버 써도 문제 없어요. 드라이버가 마리아DB 드라이버를 써도 MySQL하고 연동 가능하고요. 반대도 성립돼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찝찝하니까 마리아DB 드라이버를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기존에 이제 만들어놨던 프로젝트 세팅이 있으면 이게 데이터베이스라고 프로젝트 아티팩트 아이디 데이터베이스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되는 항목이
자바 메일 샌더 들어가고, JDBC API 들어가고, 마리아DB 드라이버 들어가고, 뭐야. 자, 현재 마이바티스가 버전업이 다 안 돼서 그 스프링부트에서는 3.3 이상 그리고 3.5 미만 버전에서만 쓸 수 있대요. 얘네들 좀 일 안 하네. 그러면은 스프링부트 버전을 3.46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이바티스 추가되네요. 자, 프로젝트 지금 생성해갖고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건 인텔리제이건 열어놓으세요. 자, 프로젝트 열어놓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파일들이 있었죠. 로그 설정 관련된 파일하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환경 설정 파일 우리 했었잖아요, 어제. 요거 그대로 가져오세요. 왜냐면은 지금 자바 메일러 라이브러리를 프로젝트에 포함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메일 서버 연동 파라미터 값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어제 했었던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파일 가져오시고요. 뭐 메일 템플릿까지는 없어도 됩니다. 뭐 메일을 보낼 건 아니니까. 설명할 거 끝나고 보여줄게. 무슨 파일? 안 나눠줬어요? 뭐야? 헐. 프로젝트 갑자기 통째로 없어졌어. 응? 프로젝트 갑자기 통째로 없어졌어. 아, 참, 거.
음. 다운로드 폴더 하나 한 번 있기에 망정이지. 자, 프로젝트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그 설정 파일,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랑 그 로그4j 설정 파일이랑요. 그 다음에 헬퍼스 패키지랑 인터셉터스 패키지, 그리고 마이 웹 콘피그 점 자바, 얘네들을 어저께 메일 프로젝트 했던 거 참고해서 일단 똑같이 다 옮겨 놓으세요. 이렇게 하고 시작할게요. 자, 요 화면 넘어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기본 준비가 다 되면은 지금 화면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네, 어제 수업했던 내용에서 지금 표시한 파일들을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윈도우 폴더에서 이렇게 끌어다 넣으면은 파일이 복사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봤더니 인텔리제이는 윈도우 폴더에서 끌어넣으니까 그냥 파일을 이동시켜 버려요. 조심해서 쓰세요. 자, 일단 이 PDF 파일은 보냈어요. 이제 로그백 설정 파일 추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유저 에이전트 라이브러리 추가해야 되죠. 여기까지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도 이 유저 에이전트 모듈은 추가를 안 해놨네요. 지금 이거 추가해야겠네요. 빌드.그래들 파일에서 유저 에이전트 모듈 추가하고요. 자, 여기부터 이제 조금 달라요. 자,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려면 일단 매퍼를 먼저 작업을 하고, 이 매퍼가 서비스에 의해서 서비스에 의해서 호출이 되고, 이 서비스를 컨트롤러가 호출하는 이런 구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바 하면서도 경험을 했지만, 이 매퍼 하나 작성하는데도 사실 에러가 안 나고 한 번에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자바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매퍼 다 작성해서 여기 있는 메서드를 다 테스트하기 위한 메인 클래스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메인 클래스를 통해서 매퍼가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 서비스 작업을 했다고요.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도 얘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메인 클래스를 또 따로 만들어서 얘네들을 이제 호출을 했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자바 기본 형태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스프링 부트이기 때문에 메인 클래스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그램이 이 방향으로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각각의 부속품들이 잘 작성되어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방법을 단위 테스트라고 해요.
다른 말로 유닛 테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개별적인 요소들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팀이 꾸려진 회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면, 만약에 취업했는데 처음부터 사이트를 나 혼자 만들려고 통째로 줬다. 사실 그거는 되게 근본 없는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은 검증이 안 된 신입한테 통째로 일을 시키겠어요? 아니면은 일단 부분을 먼저 시켜보고서 검증을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래서 보통은 업무를 이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방향으로 끊어서 해요. 단계별로. 자, 그러니까 일단은 매퍼부터 작업을 먼저 다 한 다음에 얘가 제대로 잘 작동을 하는지 단위 테스트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갓 입사한 주니어 개발자들한테 제일 많이 시키는 단위가 요 작업이랑 요 작업이에요. 그럼 이제 선임이 그걸 받아서 조립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자바 할 때는 테스트라는 폴더를 그냥 지워버리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안 쓸 거라서. 근데 이제부터는 메인 클래스를 따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테스트 폴더 안에 있는 기능을 써서 래퍼와 서비스가 잘 갖춰졌는지 테스트를 하고 넘어갈 거고요. 이 테스트는 여러분들 프로젝트 안에서 모든 그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테스트 수행하시고 결과 넣으셔야 돼요. 귀찮아서 생략했습니다가 아니야. 내가 그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따라가는 업무 프로세스를 이런 식으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를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내 개발 실력을 뽐내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네 회사 업무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입이 아무리 본인 개발 실력 뽐내봐야 거기 있는 실무자들보다 못해. 당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롬복에 대해서 빌드.그래드를 그래드를 설정을 추가해줘야 돼요. 테스트 폴더 안에서 이제 롬복이 가동할 수 있도록 요 두 줄을 빌드.그래드 그래드, 디펜던스 밑에다가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컨트롤러는 뭐 아직 안 만들 거니까 뭐 굳이 지금 만들 필요 없고요. 헬퍼, 인터셉터 요거는 아까 복사해놨죠? 그 다음에 맵펄스를 패키지를 만들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자바에서 했었던 데이터베이스 방식을 보면은 이 config.xml 이라는 형태로 다소 좀 복잡하게 데이터베이스 연동 정보를 기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스프링은 그냥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에다가 자, 데이터베이스 접속 주소. 우리는 지금 마리아DB 드라이버 깔았으니까 여기가 단어가 MySQL이 아니고 마리아DB라고 들어가 주면 돼요. 근데 아마 MySQL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자, 드라이버 이름도 마리아DB로 이제 바뀌어 있죠. 드라이버 이름이 com.mariadb.jdb.driver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고요. 여러분들 예전에 실습하셨던 데 보면 다 있는 값이에요. 지금 요거 작성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id는 루트, 그리고 비밀번호, 우리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 뭘로 했었죠? 1, 2, 3, 4로 했었죠?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를 추가하는데, 저는 지금 집에서 세팅하던 거랑 지금 겹쳐 있어갖고, 자, 이렇게 접속 정보를 준비를 합니다. 포트 번호 9090이었죠? 데이터베이스 포트 번호.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스 클래스를 가져올 건데, 여기에서는 이 PDF 파일 참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전에 실습하셨던 거 가져오시면 돼요. 자, 모델스 패키지 만들고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대한 그 DTO 클래스 가져오시면 되겠죠? 새로 만들기 패키지 모델스라고 패키지 만든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했었던 모델스 클래스가 요만큼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에 맞춰서 만들어 놨었죠. 요거 여기다가 가져오시면 되고요.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패키지 잘 맞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수강 신청, 교수 테이블, 학생 테이블, 과목 테이블 이렇게 다 만들어 놨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바티스 매퍼도 작성이 되어 있었죠. 자, 매펄스 들어온 다음에 기존에 작성했었던 파일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헬로 매퍼는 뭐야? 자, 가져오는 과정에서 그 모델 쪽에 대한 패키지 참조가 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이것들은 직접 수정을 해주세요. 자, 일단 이전에 실습하셨던 내용에 근거해서 application.properties 이 파일이랑 그 다음에 모델스 그리고 매펄스 요거 파일들 찾아서 넣어 놓으세요.
자, 화면상에는 application.properties 열어놓을게요. PDF랑 살짝 차이가 나는 부분만 제가 표시해 놓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그 수업의 목표는 일단은 매퍼를 작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었단 말이에요. 네. 여기 PDF에 나와 있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매퍼 코드의 기본 틀을 잡아놓은 거예요. 자, 일단은 스프링에서 매퍼가 작동을 하려면 여기 골뱅이 매퍼라고 들어갑니다. 네. 이거는 뭐 기본 자바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 다음에 이 매퍼가 수행하는 기본 동작은 일단 CRUG에 입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CRUG 기능을 좀 갖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작업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SQL을 수정하거나 좀 더 추가하거나 그런 것들이 생겨요. 자, 먼저 데이터 저장, 골뱅이 인설트 해갖고 여기 SQL문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옵션스에 자동 생성 기본 키 쓰겠다. 그리고 기본 키에 연결될 모델 객체에서 PK에 대응되는 멤버 변수 이름 뭐다. 그리고 기본 키의 컬럼 이름이 뭐다. 메서드 이름은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근데 저는 편의상 그 CRUG 기본 기능은 쿼리 종류 이름을 그냥 그대로 넣고 있어요. 이름 고민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델 클래스 파라미터로 넣어주면 되고요. 요 인설트랑 옵션스는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SQL문 들어가고 여기에 모델 클래스 이름 지정해주고 딜리트도 딜리트에 해당하는 SQL 적어주고 모델 클래스 걸어주고 업데이트랑 딜리트에서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웨얼절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웨얼절에 거는 조건은 프라이머리 키에 맞는 거 삭제시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조회. 단일행 조회랑 다중행 조회를 만드는 건데 단일행 조회 같은 경우는 리턴이 모델 클래스를 받으면 되죠. 파라미터도 모델을 받는데 얘는 웨얼절 조건값 때문에 쓰는 거고요. 셀렉트절 여기다 명시하고 그 다음에 리절츠라고 하는 옵션 안에 이름을 먼저 하나 정해줘요. 그 다음에 value라고 열어서 멤버 변수 이름과 셀렉트절에서 명시한 컬럼 이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셀렉트 뭐 id다. 근데 여기에다가 as 한 다음에 별칭을 hello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 별칭 이름이 컬럼 이름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프로퍼티는 연결되는 클래스에 멤버 변수 이름 쭉 적으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중행 조회인데 밑에요. 얘는 목록 조회니까 모델 클래스를 담고 있는 리스트로 반환을 해주면 되는 거죠. 단일행 조회에서 셀렉트에 명시한 컬럼 이름들 그리고 목록 조회에서 명시한 컬럼 이름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앞에서 정의한 이 매핑 규칙을 이름으로 그냥 갖다가 리절트 맵에서 한 번 더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만약에 단일행 조회에서 조회한 그 컬럼 목록하고 목록 조회에서 쓰는 컬럼 목록이 다르다면 여기서도 리절트 맵이 아니라 리절츠라고 해서
여기다가 결과셋 연결하는 구문을 따로 하나 넣어주면 그뿐이에요. 물론 그때 id 값은 서로 달라야겠죠. 똑같으면 충돌 나니까. 자, 이런 규칙으로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놨고요. 이 코드를 이전에 수업했을 때 파일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미 자바에서 다 완성을 해놓은 걸 갖고 왔기 때문에 얘네가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새로 프로젝트 하면서는 모르잖아요. 실행을 해봐야 알지. 왜냐면은 SQL절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뚜껑 열어보기 전에는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요. 자바에서는. 그럼 이걸 테스트하기 위한 단위 테스트 클래스를 만듭니다. 테스트 폴더 안에서 쓰는 거고요. 이 테스트 폴더 안에 패키지는 내가 맘대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클래스 이름하고 메서드 이름도 내가 맘대로 만들면 돼요. 규칙은요. 일단 스프링 부트 테스트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줘야 돼요. 클래스 이름은 그냥 클래스 이름 자체는 맘대로 만들면 되는데 저는 그냥 무슨 테이블의 매퍼를 테스트하는 클래스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밍 규칙하고 있고요. 오토 와이어드로 매퍼 객체를 주입을 받아요. 그냥 매퍼만 주입받으면 우리가 전에 공부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위해서 SQL 세션이라는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SQL 세션 객체를 매퍼한테 파라미터로 넣어줬거든요. 이렇게 SQL 세션.get 매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매퍼 객체 선언하고 스프링한테 주입해라 라고 하면은 스프링이 DB 접속을 자동으로 수행을 해요. SQL 세션 객체 만들어서 지가 다 파라미터로 넣은 다음에 리턴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서드 단위로요. 위에다가 테스트라고 적고요. 디스플레이 네임은 그냥 기능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정하면 돼요. 한글로. 그 다음에 리턴하는 거 따로 없고 메서드 이름 직접 정한 다음에 여기서 단위 테스트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겠죠. 테스트 폴더 안에 보시면 그 임의의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저게 이제 기본 파일로 남겨주는 건데 뭐 이 파일 안 쓸 거예요. 지금 이 파일 기본 파일은 지우셔도 돼요.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게 기본 코드 틀이거든요. 이거 지우셔도, 이 소스는 지워도 돼요. 우리가 새로 만들 거니까. 자,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 테스트 파일은 제가 일단 설명 끝난 다음에 패킹해서 배포할 거예요. 자, 패키지를 하나 추가할게요. 왜냐면 매퍼를 테스트할 거니까 매펄스라는 패키지를 추가할게요. 여기서 디파트먼트 매퍼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SRF 포젠이 들어가야죠. 얘는 자동 임포트가 단축키가 뭐지? 복사해서 써야겠다. 롬복 어노테이션 넣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부트 테스트라는 값을 위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임포트 클래스 가져오기라는 메뉴로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에 오토 와이어드로 디파트먼트 매퍼를 주입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퍼에 만들어 놓은 기능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서드를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학과 추가, 학과 수정, 학과 삭제. 기존에 할 때는 우리가 이 메서드 역할을 하는 애들을 전부 다 메인 클래스로 하나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실습했던 거 보면은 앱 01부터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 메인 클래스 하나의 역할을 이 메서드 하나가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했던 거 보면은 이렇게 클래스 하나에서 기능 하나씩 테스트하고 넘어갔잖아요. 이거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요번엔 하나의 학과 조회, 그 다음에 학과 목록 조회. 자, 그럼 이미 디파트먼트 매퍼는 멤버 변수로 존재하니까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모델 객체를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예전에 우리가 앱.01 뭐 여기서 했던 거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매퍼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인설트 해주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판별해주는 코드를 넣어주면 되겠죠. 기존에 우리가 실습했었던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한 건데, 기존에 실습했었던 코드랑 비교했을 때 자, 위쪽에 있는 이 SQL 세션 만들어서 매퍼를 생성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접속 해제하는 부분. 이 부분들이 스프링에서는 생략이 돼요. 그냥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기능들도 채워 넣는 겁니다. 학과 수정. 511번 학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511번으로 하고요. 업데이트 호출하고 그 다음에 수정된 데이터 수 보여주고요. 코드가 간단해지죠. 자, 학과 삭제. 자, 웨얼절에 사용할 프라이머리 키값만 준비할 거고요. 호출하고 결과 판별. 하나의 학과 조회하는 거. 510번을 조회할게요. 자, select 1 호출해서 데이터 반환 받고 그 다음에 조회 결과 출력해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목록.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우리가 만들어 놨던 게 검색 조건이었어요. 자, 그때 만들어 놨었던 게 여기 검색어였거든요.
네, 여기서는 안 쓸게요. 검색 결과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검색하셔도 되고요. 자, 목록 조회하고 그 다음에 조회 결과 확인하고요. 자, 기능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데이터 수를 카운트하는 기능이었어요. 셀렉트 카운트라는 기능이었고요. 안 만들어놨나? 아니다. 얘가 정수를 리턴 받았습니다. 이걸로 조회된 데이터 수 확인하시면 되고요. 전에 기능 하나 하겠다고 메인 클래스 이만큼씩 작성하던 것보다 코드가 훨씬 심플해지죠. 자, 그럼 이제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인텔리제이에서 이거 실행이 될지 모르겠네. 일단 해볼게요. 메일 쪽에서 문제가 생겼네. 유입해서. 여기 지금 빨간 거 나온 거는 주석을 고쳐야 되는데 제가 주석을 안 고치고 그냥 둔 거예요. 이게 패키징 잘못됐구나. UA 파서 라이브러리가 지금 참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얘를 한번 잘라냈다가 다시 넣어볼게요. 사라졌다. 자, 완성된 테스트 클래스 다시 실행할게요. 내가 패키지를 안 고친 게 많구나. 자, 지금 보면은 스프링 부트 이제 가동을 하고요. 여기 테스트 결과가 나오죠. 지금 다 실패했더네. 학과 목록 테스트. 옆으로 계속 쭉 가니까 알아보기 힘들다, 이거. 자, 여기 에러 메시지 보면은 캔날 로드 드라이버 클래스
com.mariadb.jdbc.드라이버를 로딩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제 설정 파일이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겠죠? 네, 그 회사 이름이 ORG 좀. 아, 그래요? 마리아DB가 ORG. 땡큐. 아, 그러네. 전에 5월지로 해놨네. 자, 그럼 테스트 클래스 열고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보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이 테스트, 유닛 테스트의 특징이, 실행 방식이 뭐냐면요. 제가 지금 매퍼를 기능을 5개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 5개를 각각 테스트하는 클래스, 메서드를 짠 거잖아요. 이 5개의 메서드를 동시에 실행을 해요. 그래서 몇 개가 통과하고 몇 개가 실패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뜹니다. 그럼 실패한 거를 찾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널 포인터 익셉션이래요. 아웃풋이 널이래. 자, 하나의 학과 조회 테스트 기능에서 지금 널 개체가 떨어졌대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의 학과. 자, 여기서 이제 조회를 하는데, 요거를 조회를 했더니, 셀렉트 1 했더니, 요 조회 결과가 널이기 때문에 널 개체에 대한 투스트링 호출에서 에러가 떴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where절 조건이 맞는 게 없어서 그런 거겠죠. 자, 101로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6개의 테스트가 모두 통과했다고 뜹니다. 뭐 여기 통과한 테스트 표시 누르면 이제 통과한 테스트가 쭉 나오고, 실패하면은 실패한 테스트 목록이 나오고요. 이거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지금 같은 프로젝트 열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얘는 여기서 스프링부트에서 테스트하면은 안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왜냐면 이거는 컨트롤러를 가동시키는 거지 단위 테스트를 수행하는 기능이 아니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아이콘 중에 보시면요. 이렇게 그 실험실 플라스크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이게 테스트 클래스를 가동시키는 기능이에요. 여기 데이터베이스라고 프로젝트 있죠. 그러니까 단위 테스트는 이걸로 실행해야 돼요. 뭐 디버깅을 하건 얘를 하건. 자, 테스트 실행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공한 메서드가 다 나오고요. 실패하면은 뭐 X 표시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작동하는 과정이 이렇게 쭉 나오고, 터미널에는 별로 출력되는 게 없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매퍼의 기능이 이상 없이 작동한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해 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완성된 거 올렸으니까 이거 실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가벼운 거부터. 설정 파일을 조금 더 수정을 할 거예요. build.gradle 파일에 log4jdbc라고 하는 거 우리 전에 사용한 적 있거든요. 예전에 자바에서 했었을 때 그때 그 build.gradle 파일 보면은 요 구문이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로그에 데이터 셀렉트한 거 표처럼 나오게끔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거 지금 넣는 거예요. 자, 요 라이브러리 추가하게 되면은 application.properties 요 파일에 접속 문자 사이에 log4jdbc라는 게 들어가고 드라이버 클래스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log4jdbc.log4j2.properties라는 파일. 이것도 전에 우리 DB 연동했을 때 설정 예제 프로젝트 보시면 있을 거예요. log4j2.properties 이 파일은 파일 이름도 약속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름 못 바꾸고요. 여기에 이제 옵션들, 여기에 이제 드라이버 이름이 일로 옮겨지는 거죠. 요거는 그냥 저도 파일 통째로 지금 복사해 왔어요. 자, 정리하면 이전에 자바에 썼던 실습 예제 확인하시면은 build.gradle에 요 구문이 있을 거예요. 요거 하나 복사해서 현재 build.gradle에 가져오시고요.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 표시해 준 부분들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전 실습 예제에서 log4jdbc.log4j2.properties라는 파일을 통째로 복사해서 리소시즈 폴더에 두세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랑 log4j.jbc 요 프로퍼티스가 같은 폴더 안에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세팅하고 나면 어디 갔어? 자, 실행했을 때 테스트 클래스는 여기도 실행 버튼 있어요. 특정 메서드만 실행하고 싶으면 여기서 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실행하면은 이제 실행 결과가 로그로 남으면서 셀렉트 결과들, 실행된 SQL들이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일 거예요. 저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면은 여기 로그 설정 파일에서 패키지 이름 맞췄는지 요거 확인하세요. 요거 안 맞으면 안 나오니까. 자, 이거는 뭐 현재까지 세팅이 잘 돼 있으시다면은 뭐 그냥 후두둑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세팅이 다 안 되신 분들, 아직 진행 중이시라고 하더라도 전체 작업량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만큼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볍게 로깅 요거를 좀 업그레이드를 할게요. 자, 지금 화면에 이렇게 판서해 놓은 거 톡방에 올렸으니까 각자 참고해서 진행해 보세요.